2부에서는 예고해드린 대로 이 참여정부에서 이 초대 해수부 장관을 지내셨고요. 또 행자부 장관도 지내셨습니다. 허성관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이게 직접 이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거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사실 나오시게 된 계기가 예. 이게 또 집이 저희 불교방송과 되게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세요. 마포대로 건너편에 살아요. 예. 그러니까요. 예. 좀 오시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셨어요? 걸어오는데 한 15분, 10분 정도 걸려요. 걸어오셨군요. 예. 예. 원래 좀 이 마포와는 좀 인연이 있으셨어요? 아마 특별히 뭐 인연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네. 부산에 있다가 이제 참여정부 때 예. 입각을 하면서 서울 오게 됐는데 그때 처음으로 마포에다가 집을 얻었죠. 그러셨구나. 예. 그러다가 여기저기 몇 군데 옮기고 결국 이쪽으로 다시 들어온 거죠. 그 당시에 이 김두관 의원이 이제 행자부 장관을 맡았었잖아요, 초대. 예. 김두관 장관도 마포에 이렇게 집을 얻으셨다고 하는데 입각과 동시에 마포로 많이 오셨네요. 많이 온 거는 모르겠고 김 장관이 제 전임이지요. 그렇죠. 예. 그 이사장님께서는 이제 참여정부 초대 해수부 장관, 김두관 의원은 초대 행자부 장관 이렇게 하셨고 또 이제 이사장님께서 행자부 장관까지 또 역임을 하셨습니다. 이제 내일이 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1주기 추도식이 있습니다. 벌써 이제 11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사장님은 뭐 늘 이즘이 되면 생각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주기를 맞을 때마다 네.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이고 막 지하에서 편안히 영면하고 계시지 않겠느냐 또 그러기를 바라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그러다가도 생각해 보면 좀 분하기도 하고 예 그러기도 하고 이 나라의 어른이 될 수 있는 분을 결국은 자기의 상으로 빼앗아 갔구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지요. 아쉽기도 하고 또 생전에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또 편안하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좀 화도 나시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이제 교차하시게 되네요. 예. 노 전 대통령과는 어떤 인연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 1985년 4월 달인가요? 부산에 있는 미국 문화원 그 사건이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점거해가지고 예. 그 주모자가 제 아우였습니다. 예. 지금 아우님이 그러면 저기 그 창원시장 하시는 예, 제 막내 아우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 아이가 이제 구속이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을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시 인권 변호사로 변호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교수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들어와서 만나 뵙고 이제 인사를 하고 알게 됐죠. 그 인연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자주 만나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셨네요. 자주 뭐 만나지는 않았고 예. 그 뒤에 뭐 부산시장 출마하고 그럴 때 좀 도와드리고 뭐 그랬었죠. 그러니까 막내 동생의 변론을 맡았던 영화에 보면 이제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변호인을 만나면서 인연이 되셨네요. 그렇죠. 예. 그또 나중에 보니까 조금 지나고 보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부산 상고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부산 예. 상고 나오셨죠. 같이 부산 상고 나온 그 노 대통령 친구들이 제 대학 동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또 친구의 친구고 막 이렇게 많이 엮이더라고요. 그러셨구나. 예. 사실은 초대 이렇게 장관을 맡긴다는 거는 상당히 또 신뢰가 있었기 때문인데 노 전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 허성관 장관은 당신이 누구에게도 추천받지 않았고 직접 임명한 유일한 장관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지요. 저는 잘 모르는데 다만 그때 정황을 보면은 그 인수위원회가 끝날 무렵에 각 부처 장관들을 누구를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그 국민 추천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좋은 분들이 추천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장관님들은 원래 이제 대통령 당선자의 마음속에 있으셨겠지만은
그래도 그 추천받은 분들 중에서 선정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저도 인수위원을 해서 그랬는지 여기저기 추천이 좀 됐더라고요. 그런데 뭐 해양수산부의 추천은 전혀 되지 않았는데 엉뚱하게 해양수산부 장관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고민도 좀 했지만은 그렇게 하게 됐지요. 아무래도 또 부산이 이 바다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예. 해수부 장관을 부산 출신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랬죠. 그 당시에도 또 누가 또 기자가 묻길래 아, 나는 뭐 바다 잘 모른다. 부산 사는 거하고 우리 아들이 해군 장교인 거하고 외에는 잘 모른다고 그랬는데도 또 역시 뭐 하시라고 그러길래 예. 여러 가지 사정을 좀 생각해 보고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막내 동생뿐이 아니고 이 또 이사장님의 이제 부친 어르신과 또 노 전 대통령의 장인과도 또 좀 인연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아닌가요? 아, 예, 맞기는 맞습니다. 맞기는 맞나요? 맞는데 예. 그게 이제 이야기가 좀 많이 복잡하죠. 저희가 처음에는 전혀 몰랐어요. 처음에는 전혀 몰랐다가 선거가 거의 끝날 무렵에 대통령 선거 끝날 무렵에 저는 알았어요. 저는 알았고 대통령께서는 전혀 모르셨고 네. 그리고 대통령 취임하시고 한 5개월 후쯤 대통령께서도 아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관계는 다른 관계가 아니고 예. 그 대통령 부인 고향하고 저희 고향 시골 면이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향숙 여사와 예. 그 누대에 걸쳐서 이렇게 혼인들을 하잖아요. 이제 혼인으로 얽힌 건데 따져봤더니 이제 그 대통령 부인의 지뢰가 집이 저희 집이에요. 아.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산업화되면서 이 각각 다 흩어지고 그러니까 예. 그 친척들 잘 모르잖아요. 태어나서 본 적도 없고. 네. 그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렇게 얽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뭐 여러 가지가 깊이 있는 인연이 있으시네요. 집안에서도. 뭐 그렇다고 봐야죠. 예. 예. 이제 얼마 전에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5.18 하면 가장 기억나는 분이 바로 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어떨 때 이 고인이 떠오르시나요? 그 지난 뭐 십수년간의 이래 정치 상황을 보면은 대체로 이제 그 보수 정권들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네. 그 시절에는 이제 정권을 내놓았지 않습니까? 10여 년 동안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이제 국민의 유권자의 표심이 이제 보수에서 이렇게 혁신으로 또 이 개혁적으로 이렇게 네. 옮아가서 그렇게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것인데 그럼 또 자기들도 열심히 잘해서 다음에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대통령이 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이게 마치 정파가 다르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타도해야 될 대상으로 본다든지 예. 이제 이런 과정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정치가 잘 풀리지도 않고 예. 협상도 잘 되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그 상대를 타도의 대상으로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뭐 우리 경영학적 용어로 표현하면은 관리의 대상으로 본다고 그럴까요? 예. 뭐 또 일반적으로 표현하면은 항상 서로 협상해야 될 대상, 협치해야 될 대상 이렇게 보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노 대통령 생각이 참 많이 나는 거는 이 정치인들이 나라의 이익 또는 그 국민의 이익 이런 것보다는 자기들 정파의 이익 또는 뭐 개인적 이익 뭐 국민의 이익과 나라의 이익에는 전혀 관계도 없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극렬하게 대립할 때 이럴 때 보면은 이게 노 대통령이 이럴 때 있었으면은 예. 훨씬 더 일이 잘 풀어질 수도 있었겠다 이러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그분은 전혀 사심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렇죠. 뭐 예. 다들 아시니까요. 네. 예. 그 진정성은 국민들이 지금도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앞서서 일부에서 황 의원한테도 여쭤봤습니다만 네. 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네. 내일 이 봉하마을 추도식에 직접 참석하는 거는 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네요. 예, 의미가 있지요. 왜 의미가 있는 거라면은 물론 이제 과거에도 그 야당 대표들이 봉하마을 그 기일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김무성 씨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때하고는 저는 지금 상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5.18 때 광주에 내려가서 그렇죠. 그동안
5.18 그 민주화 운동을 패배하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다짐도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뭐 상대를 인정하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 예. 이런 생각으로 보고 또 유연한 자세로 여당과 이 협의에 임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좀 더 정치 발전에 단초를 제공한 거 아닌가 싶어서 예. 이번 봉화마을 방문도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는 같은 방문이라도 의미가 크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이사장님께서는 이제 정부의 혁신을 담은 이 빛나는 롱런 이런 책을 쓰셨더라고요. 예. 이름이 재밌습니다. 예. 빛나는 롱런. 이 문재인 정부의 혁신에 대해서 좀 조언하고 싶으신 부분을 쓰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이게 2008년인가 제가 낸 책인데요. 아, 그 전에 썼군요. 예. 예. 근데 이제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 있었던 그 혁신을 구체적으로 제가 직접 혁신을 했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거기에 관여했거나 예.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분야별로 모아서 쓴 책이 그 책이죠. 참여정부의 어떤 기록을 남기신 예. 거네요. 예. 그러면 그런 걸 좀 토대로 봤을 때 이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좀 조언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까요? 예, 애를 많이 쓰고 계세요. 보면은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원래 그 혁신이라는 것이 성과가 단기간에 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시간을 기다리면 그 성과가 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네. 이건 이제 대통령께서 어떤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는데 그 밑에 있는 분들이 공무원들이라든가 정치권에서든가 이 대통령의 생각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이 좀 많이 부족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한 가지만 예를 들면은 대통령께서 당선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역사관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예. 뭐 석주 이상용 선생 이야기라든가 백범 김구 선생 묘소에 가신다든가 그랬죠. 해서 이제 그 청산되지 못한 친일 잔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반듯한 역사관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밑에 계시는 분들이 이것을 현실에서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에 대한 후속적인 행동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또 그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 대통령 역사관하고 이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역사관하고는 다른 것이 아닌가. 예. 그런 그 큰 오해를 하게 되고 실제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역사관을 반듯하게 가진다는 것은 혁신 중에서는 가장 큰 혁신입니다. 그래서 혁신을 할 때 큰 가닥을 잡아서 그 제일 큰 줄기를 혁신을 하고 나면은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혁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서 하나가 이 양극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양극화 문제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청산되면은 나머지 부분은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다.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이제 이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예. 어떻게 장학 사업에 대한 또 이 생각들을 그동안 많이 해오셨나요? 예, 많이 해왔고요. 제가 대학 교수 출신인데 예. 그 학교에 있을 때도 뭐 제도는 아니지만은 이래서 장학재단도 설립을 해서 운영도 해보고 그래서 예. 경험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주목받는 게 그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해서 이 장학금을 많이 주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해외. 예, 그 올해 처음인데요. 예. 처음으로 이제 그 항일 가문 후손들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해서 올해 이제 처음으로 그걸 했습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그 정부에서 그 항일 가문 후손들에 대해서는 계속 장학금을 주어 왔어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많이 부족했지요. 그동안 나라가 어려웠으니까 재정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들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살만해진 나라가 됐으니까 지금이라도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정부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민간에서 좀 하면은 정부가 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예.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완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들어서 이 일을 금년에 시작을 했는데요. 쿠바에 있는 또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도 장학금이 지급이 됐더라고요. 예. 그 멀리까지. 예. 예. 아주 근데 좋은 일이죠, 장학 사업은.
근데 이게 조금 그동안 우리가 그 독립운동 하신 분들 그 후손들에 대한 대접이 많이 소홀했고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럽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그 직업을 하면서 기준을 있잖아요. 예. 조금 많이 넓혔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이때까지는 증손자까지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고손자까지도 한다. 지금 친손자 한 사람에게만 됐는데 아니다. 친손자뿐만 아니고 외손도 한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훈장을 받은 사람들 자손들만 했는데 그것도 아니다. 훈장을 받지 않아도 감옥에 안 간 사람은 기록이 안 남아 있으니까 훈장을 예. 못 받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아들들도 자손들도 시골 가면은 그 선대가 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압니다. 이제 그 경우도 지급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까지도 지급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쿠바에서 하신 분도 지급하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러시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지급할 수 있었고 특히 이제 그런 점이 큰 의의가 있었죠. 예. 예. 아, 시간 관계상 뭐 이사장님이랑 여러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이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아서 끝으로요. 어떠세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 11주기를 앞두고 끝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어떻게 기억됐으면 하시는지 끝으로 한 말씀 담아주시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사심이 없는 분이다. 공직자가 가져야 될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예. 매사에 공익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사심을 갖게 되면은 자기가 가진 권력 자체를 개인의 그 이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네. 대단히 중요한 덕목인데 그런 덕목을 가진 많지 않은 그 대통령 중에 한 분이다라는 예. 것을 국민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혁신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혁신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 혁신을 대통령 재임 중에 화두로 삼고 실천하고 했던 분이다. 그리고 항상 미래를 생각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건강하시고요. 네. 이렇게 좋은 시간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고맙고요. 건강하십시오. 예. 허성관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